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백료일기입니다. 백료일기 베테랑 작가 지음. 여러분이 만약 내일 당장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당뇨에 걸렸다는 확진을 받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저는 세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이 백료일기란 베테랑 작가가 당뇨에 걸린 이후 자신의 하루하루를 일기로 기록하며 어떤 식으로 이 병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선 프롤로그부터 함께 보시죠. 프롤로그. 저는 30대 중반의 예술가입니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규칙적으로 불규칙한 끼니를 먹었습니다. 불면증이 있어 일주일에 사나흘은 4시간 넘도록 잠을 자지 못했고, 그럴 때면 일어나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글씨만 팔아서는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주말엔 저녁까지 수학학원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내 직업이 예술가인지 학원 강사인지 헷갈릴 때쯤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갔던 병원의 의사는 이러다 죽는다고 겁을 줬고, 나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당뇨 환자는 시간에 맞춰 지켜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정해진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먹고,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을 맞고,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해가 져 어두워지면 매일 새롭게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기록하지 않고는 우울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름부터 겨울까지의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가도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글들입니다. 나만 보자고 생각하면 굳이 돈 들여 찍어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랬던 것처럼 어중간하게 일을 하나 벌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완성되지 못할 일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당신도 고맙습니다. 보라고 쓴 것도 보지 말라고 쓴 것도 아닌 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작가는 30대 중반의 예술가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당뇨병 환자로서의 처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은 무서웠다는 생각과 외로웠다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일기로 작성하게 되죠. 이 일기에는 많은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8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작가님께 몇 가지 파트를 뽑아달라고 하였고, 그 중에 3가지 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파트를 오늘 읽고 함께 공감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글은 37페이지, 나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입니다. 다들 이 글을 보고 이 작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제는 마음을 잡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번도 안 깨고 7시가 조금 넘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었지만 묘하게 허기가 졌습니다. 돼지고기 볶은 걸 모두 먹어서 닭가슴살 한 캔 뜯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는데 계속 식은땀이 났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쿠키와 두유를 샀습니다. 혈당이 낮아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체열을 해보니 140mg/dl대의 수치였습니다. 미리 재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자꾸 혈당 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북가자 지역 아이쿡 조합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업하다가 힘들어서 쿠키 2개와 두유 반병을 먹었습니다. 수업을 잘 마치고는 반대 방향으로 버스를 타는 바람에 종점까지 가버렸습니다. 나는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으면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작업실에 들어가서 글씨를 쓰다가 영화를 보러 홍대로 나갔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아까 먹고 남긴 두유와 쿠키를 마저 먹고 영화 보고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파는 반찬을 2,000원에 샀습니다. 오징어 진미채인데 간을 넉넉히 했는지 조금 짰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어머니들에게 당뇨일기를 기록하는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고 응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중 절반 정도가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었습니다. 2015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마주친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당뇨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 진단을 받아 나처럼 경황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책을 내기로 결심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얼른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들은 감사하게도 작업실 근처에 있는 당뇨 전문 지정병원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몸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면 병원을 옮겨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9시에 작업실로 돌아와서 샤워하고 설거지를 하고 소금물에 수저를 소독했습니다. 힘들고 손이 저려서 혈당을 재봤더니 75mg/dl 설탕을 한 숟갈 먹었습니다. 약한 저혈당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설탕을 먹고 15분 뒤 수치가 125mg/dl로 올랐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빵집에 가서 토르티아와 식빵을 샀습니다. 토르티아는 걸어오면서 먹고 식빵은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저혈당이 올 때마다 한 장씩 먹어야겠습니다. 밤에 무엇을 먹으니까 몸이 불편합니다. 먹는 것은 고통입니다. 매끼 시간을 맞춰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늘 참아야 하고 내키지 않아도 시간 맞춰 음식을 먹어야 해서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앉아야 합니다. 야식을 먹는 것도 이제 삼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어떤 것이 안전한 음식인지 재빨리 계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식후에 가볍게 먹는 아이스크림, 심심풀이로 먹었던 맥주, 이제는 모두 안녕입니다. 그동안 엉망이었던 식습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라고 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괴로운 생각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